AI의 최고 포식자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이며 그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핵심에는 오픈 AI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AMD MI350 시리즈의 12단 하이 HBM3를 주력으로 공급하며 이미 차세대 AI 가속기 메모리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MI350은 288GB 용량과 8TB 대역폭을 갖춘 초고성능 칩으로 삼성은 이를 통해 AI 연산 효율과 전력 최적화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때 콧대 높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GPU와 HBM 중심의 시스템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오픈 AI가 소프트웨어까지 AMD와 연동하며 AI 생태계를 재편하자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는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젠슨 황 체제 이후 최대의 위험 수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인프라를 오픈 AI가 그대로 활용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열풍의 중심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이자 수익 파트너로 과거 계약 기준으로 최대 49% 수익 배분 구조를 유지해왔으며 현재 재협상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장 탈 엔비디아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이미 오픈 AI와 함께 데이터 센터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며 그 안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통합한 AMD 연동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는 AI 인프라 메모리 분야에서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구체적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오라클은 2026년 3분기부터 MI450 GPU 5만 개를 도입하기로 발표하며 AI 인프라 시장에서 탈 엔비디아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AI 가속기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오픈 AI는 브로드컴과 10기가와트 규모의 커스텀 AI 가속기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ASIC, NPU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약은 단순한 하드웨어 도입이 아니라 MS, 오픈AI, AMD, 브로드컴, 오라클로 이어지는 실질적 AI 연합체제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오픈AI 및 글로벌 AI 기업들과 메모리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HBM4, GDDR7 등 차세대 메모리 로드맵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이 동맹이 리스크로 작용하지만 메모리 공급사인 삼성전자는 모든 진영과 협력 가능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AI 인프라 전반의 안정적 공급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기반으로 애저 AI 클라우드의 AMD, 브로드컴, 삼성, SK의 하드웨어 라인을 엮으며 데이터 센터부터 스마트폰까지 이어지는 통합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픈 AI는 브로드컴과 함께 이미 체결된 커스텀 AI 가속기 개발 협약을 기반으로 칩 설계를 구체화하며 AMD는 오픈 AI와 손잡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동시 최적화까지 진행했으며 엔비디아 중심 구조의 균열을 내면서 엔비디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쿠다 생태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쿠다 생태계를 추격하는 것은 AMD이며 이를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아래에서 구동되는 오픈 AI입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협약 발표 직후 브로드컴 주가는 약 10%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맞춤형 AI 가속기 전환 움직임에 즉각 반응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으로 GPU 중심의 엔비디아 독점 생태계를 흔드는 선언적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도 제국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베라, 루빈 아키텍처와 NVL144 AI 팩토리 설계는 기존 데이터 센터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규모로 기가와트급 전력 구조와 800V 직류 전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AI 공장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GPU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연산 전력 네트워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엔비디아가 여전히 기술 패권의 중심에서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주도권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하게 쥐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가 셀러리 전략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치밀하게 준비해온 전략이 드러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를 깨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구조적 한계들은 발열, 전력 소모, 냉각 비용 등 운영 효율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누적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역이용해 에너지 효율 맞춤형 연산 구조로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연산을 위한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세우며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버 증설이 아니라 AI 산업의 전력, 메모리 패키징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와 동시에 AI 인프라 경쟁은 미국을 넘어 인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도 비사카파트남의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허브 건설을 발표하며 해저 케이블과 전력 인프라를 통합한 인도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연산 체계를 다극화하려는 시도로 미국, 유럽, 중동에 분산된 MS, 아마존, 메타와 달리 구글은 아시아 거점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네트워킹과 ASIC 설계 모두 가능한 독보적 기업으로 GPU 의존을 벗어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범용형 구조로 여러 고객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준형 칩을 생산하며 GPU 칩을 대량 생산하며 효율성을 높였지만 맞춤형 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브로드컴은 맞춤형 방식으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대로 칩을 설계해 전력 효율과 비용 절감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지금 AI 시장이 엔비디아 중심의 범용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핵심 이유입니다. 쿠다 독점 체제 아래서 AMD의 GPU 점유율은 한때 바닥 수준이었지만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ROCm 기반 AI 최적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AI GPU 시장은 엔비디아의 단일 구조가 아닌 AMD, 삼성, 브로드컴으로 이어지는 다중 생태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AI 하드웨어의 무게중심은 GPU에서 A식으로 그리고 삼성의 메모리 패키징 기술로 옮겨가며 AI 반도체 권력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AMD와 엔비디아 두 축을 동시에 잡으며 HBM4, GDDR7, LPDDR5X까지 이어지는 풀라인업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AI 서버부터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모든 영역에서 수요가 폭발하며 메모리 산업의 초호황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AI용 고대역폭 메모리와 저전력 모바일 메모리 시장을 모두 장악해가며 SK하이닉스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점유율을 빠르게 탈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AI 세대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는 본격적인 반격으로 평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itHub를 바이브 코딩 플랫폼으로 개편하며 개발자들이 훨씬 쉽게 AI 코드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애저 데이터 센터 위에서 작동해 AI가 스스로 코드를 작성 수정 테스트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쿠다는 여전히 GPU에 직접 설치돼야 하는 폐쇄적 구조로 개발자가 모든 코드를 수동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결국 AI 개발 생태계는 점차 AI가 개발자를 돕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2나노 공정 SF2의 완성도를 높이며 수율 안정화와 전력 효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퀄컴의 2나노 기반 스냅드래곤 샘플을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는 듀얼 소싱 시험 협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나노 공정에는 SOP 기술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테스트 단계에서 발열 개선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칩 내부 회로뿐 아니라 칩을 감싸는 패키지 단계까지 한 번에 최적화한 공정으로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혁신이라 평가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2나노 수율 확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나노 수율을 안정화한다면 AMD와의 협력 범위는 단순한 파운드리 계약을 넘어 HBM과 로직을 통합한 패키징 구조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산업의 패권은 기술보다 속도와 연합이 결정합니다. 엔비디아의 제국이 균열을 맞이한 지금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기업은 결국 가장 빠르게 결합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미 조용히 판을 바꾸기 시작한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